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실이 사단장 하나 지키려고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임성근이 나도 궁금해요. 이게 무슨 코미디야 이게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로비를 했으면 본인은 알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날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는데 7월 30일 날 이 사람이 이제 보직해임이 되고 이제 자택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가 처리하라고 명령이 와가지고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확실하게 구명 로비를 본인이 임성근이 했는데 너무 빨리 피드백이 와서 자기도 놀랐던 것 같아 이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이게 막 되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뭐지? 약간 비슷한 다른 얘기지만 결이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최 목사가 그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을 주고 받다가 이렇게 샤넬 화장품도 본인 주장에 의하면 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디올백 가지고 들어가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최 목사가 초창기에 이걸 문제를 이렇게 터뜨렸을 때 했던 얘기가 본인이 김건희 여사 측에 접촉을 해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쉽게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결이 돼서 대화를 상당히 주고받아서 놀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연락이 닿고 핵심 인물하고 너무 쉽게 연락이 닿고 그게 금방금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7월 29일인가 30일 날 임성근 사단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다 조사 내용을 보니까 자기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확인하니까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공보실장이 언론 플레이한 거예요. 그럼 확인이 된 거야. 대충. 본인은 그럼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7월 28일 날에 정확히 말하면 7월 28일 날 오후에 김기한 사령관이 투스타인 임성근 사단장에게 너 앞으로 보직 해임 될 것 같아. 대기명령 받을 것 같으니까 근신하고 있어.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상황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해병대 공보실에서 이제 거의 우리는 사단장님이 뭐 스스로 물러나신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미담성 기사를 한번 터뜨립니다. 근데 그게 임성근의 진짜 속마음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 이후부터 계속 로비를 한 것 같거든. 28일 오후부터. 그렇죠. 휴가도 나오고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31일 날 바로 그냥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2.5일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28, 29, 30일, 31일 오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28일 오후부터 해서 31일 오전까지 뭔가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않으면 7월 30일 날 장관 결재 보고서가 나오고 언론 브리핑이 그 다음날 10시인가 2시에 진행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취소가 되면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럼 7월 31일 오전까지 뭐 어떤 말이 들어갔어야 돼.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에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7월 30일 즈음에 나온 언론의 보도는 일종의 이제 해병대에서 어떤 전후 내막을 모르고 물어보지도 않고 임성근 사단장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겠어요. 당신 지금 로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정권이 붕괴하는 무엇인가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부인이 요청을 했거나 이거는 공보 정훈실장이 자체적으로 보도자를 낸 겁니다. 제 얘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개입한 이유가 이 문제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거나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인이 하도 닥달을 하니까 이걸 처리했거나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추정인데. 추정이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별 2개짜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별 2개짜리의 문제가 아니구나. 별 2개가 넘어가는 사건이라면 이종섭도 절절 매는 상황이다. 국방부장도 절절 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김건희 여사가 실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마치 유튜브에 진짜 어떤 유튜브에서만 떠드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믿지를 않고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몇 번씩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출입 기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진보적 신문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면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저 정도로 말하면 뭔가 있구나 라고 저는 같은 기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땡땡땡 장관이 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관련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루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이게 또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 에피소드와 제가 이 여의도 이 정가에서 듣는 그 에피소드가 일치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정부의 땡땡땡 장관한테 들었다는 거야. 이 대통령 출입 기자는. 에? 그 땡땡땡 장관이 말한 거하고 똑같네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야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이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하니까 아니 땡땡땡 장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땡땡땡 장관이 누군지 알고 싶네요. 땡땡땡 그 이야기는 제가 이름 석자. 네. 이름 석자고요. 지금 이 장관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여기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예? 나경원 의원은 전에 대표 하지 않았었어요? 원내대표만 했었어요. 따로 했었구나. 요 세 분 나왔는데 제가 이쪽으로 확 돌리는 이유가 있겠죠? 예. 예. 주제를 바꾸시려고 그랬죠. 아니 주제도 바꾸지만 이렇게 쫙 우리가 디졸브라고 이렇게 트랜지션 타임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합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합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소송감이라서 내가 들은 네.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다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나라가 김건희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아니 농담이 좀 아니라. 심각해요. 이게 심각해요. 유튜브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라인들에서 확인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잖아요. 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얘기는 이건 바로 소송이라서. 네. 근데 이런 발언들이 2016년부터 진행됐던 국정농단의 용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맞아요. 시작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그런가 하다가 근데 너무 그런가가 된 거예요. 떠돈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요. 이번 정권 너무 떠돈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공식적인 라인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과거 심각하다. 십상시부터 시작해서 줄잖아요. 그다음에 숫자가 계속 줄면서 그것이 현실화돼서 나중에 이제 태블릿 PC 나오면서부터 확 사실이 된 건데. 국정농단을 다른 법률적 용어로 하자면 이제 직권남용이겠죠. 그러니까 직권을 가진 사람이 쓰는데 원래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 누군가의 지시든 누군가의 설득이든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직권을 쓸 때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최상병 청문회도 막 조각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드는데 이게 본인들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의 목적에 맞지 않게 썼을 게 너무 분명하다.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면 저는 일반 사건이었으면 벌써 직권남용으로 기소됐을 거라고 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